요걸 false로 해주면 그 앞부분에 플러스니 뭐니 뭐 이제 제가 넣었던 그 정보가 한 번 더 뜨는 현상 사라질 거다. 요것도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스캔F의 또 다른 정보는 스캔F set position. 요거를 지금 제가 0,0 이래버리면요. 이 다음에 뜨는 요 스캔F의 위치를 강제로 조정해 버릴 수 있어요. 요거 경우에 따라서 요 놈의 하이트 밑으로 붙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조정도 가능하시겠죠. 근데 요거는 그냥 쓸데없는 그냥 기교일 뿐이고요. 정말 중요한 기능들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창에서 솔루션 탐색기 쪽으로 잠깐 가보시면 여기에 프로젝트명이 있죠. 여기 프로젝트명에 우클릭하시고요. 이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걸 거예요. 파일 탐색기에서 폴더 열기. 이렇게 들어가면 현재 내가 프로젝트 작성하고 있는 폴더 위치로 바로 가줘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빈이라고 있죠. 빈 들어가시면 디버그라고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이 디버그라고 있는 폴더 안에 있는 실행 명령어 내가 만든 exe이긴 하는데 이거 남한테 주시면 아마 실행 안 될 거예요. 그 사람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깔려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려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디버그를 릴리즈로 바꾸시면 돼요. 이러고 한번 시작. 괜히 한번 시작하고 종료해 주시면 좀 전에 그 폴더 들어가 볼게요. 릴리즈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안 깔린 사람한테 줘도 똑같이 실행돼요.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한테 배포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 릴리즈 폴더 째로 주시면 돼요. 자, 이제 릴리즈 폴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이상한 DLL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오픈지그웨어가 자동으로 끌어놓은 DLL들이 대다수예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원래 생기는 거구나라고 해서 그냥 쓸데없이 용량 차지하는 거긴 하는데 괜히 고생하느니 미리 다 넣겠다라는 심보로 이제 제가 무조건 들어가도록 해놨어요. 자, 그럼 여기 폴더 잘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폴더 이 파일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만 확인을 해주시고 이제 OJW.printf 쭉 내려가셔서 파일이라고 하는 놈이 있어요. 요거를 열어서 true라고 할게요. 이거 한 줄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실행 한번 해보세요. 달라지는 거는 육안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이제 메시지를 출력을 한번 했고 한번 띄어서 저는 이제 뭔가 해서 리절트 이렇게 두 줄이 나왔죠. 프로그램 종료할게요. 아까 전에 그 폴더 들어가 보면 폴더가 하나 생겨 있어요. 2019년 04월 04일.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history.log라는 놈이 생겨 있어요. 이거 이제 들어가서 보시면 화면에 출력된 놈 그대로 출력됩니다. 근데 몇 가지 장난을 조금 더 쳐볼게요. printf set detail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걸 true로 해주시면 이제 들어가서 봐볼게요. 이제부터 출력되는 printf는 조금 골 때리게 출력돼요. 이렇게 출력됩니다. 내가 임의로 지정한 출력은 여기인데 앞에 이런 부분이 붙어요. 보여드릴게요. onload라는 함수에서 0번째 줄에 요 날짜에 요 시간에 실행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뒤에 거는 여기 이제 앞에 쪽이 좀 생략이 돼버린 거긴 하는데 form1.cs라는 파일에 form1의 load라고 하는 함수에서 38번째 줄에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했더라 라는 기록이 남아요. 요거 이제 파일 들어가서 봐보시면
조금 전에 그 출력 상태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출력했죠. 합쳐서 그 뒤에 쌓여서 출력될 거예요. 그럼 이게 무한정 되느냐? 아니에요. 날짜가 바뀌는 순간 파일이 새로 나타날 거예요. 네, 새 폴더로 새 파일로 나타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하나 장난질을 살짝 쳐보면, 자, 일단 셋 디테일을 사실 뒤에다 하는 게 아니고 셋 디테일을 기왕이면 먼저 해주시는 게 좀 더 나아요. 여기에다가 OJW. 프린트인데 이번엔 에러라고 하는 놈으로 출력할게요. 테스트라고 그냥 요거만 출력할게요. 사용 방법은 printf하고 동일해요. 그런데 요거 한 줄이 조금 특이한 글자로 나타나죠. 요 시간에 나타난 거고요.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요거 나중에 거기로 한번 들어가서 봐볼게요. 히스토리 에러라는 파일이 따로 생겨요. 에러가 생기면. 뭔가 에러가 나타났을 때 first, 테스트, 좀 글자가 틀리죠? 에러만 추려서 따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간에 에러가 났는지 조금 이 에러가 난 시점을 정확하게 좀 디테일하게 표현을 해줘요. 만약에 에러가 10개 나타났다 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이 쭉 나와 있겠죠? 이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걸 조금 더 파고들면 실제로 요 printf라고 하는 놈들은 어디에 있는 거를 가져다 썼냐면요. 로그라는 놈을 가져다 썼어요. 여기 로그에 에러 카운트. 좀 전에 그 printf니 뭐 그런 것들 여기 로그를 사용하시면 사실은 원래 되긴 해요. 유니티에선 로그를 쓰거든요. 로그 하면은 printf하고 똑같고요. 아니 로그2 하면 printf하고 똑같고요. 로그 하면 디테일 한 거랑 똑같이 나타나요. 셋 디테일 안 하고 그냥 로그 쓰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에러가 나타났으면 카운팅이 된다고 그랬죠. 에러 카운트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에러가 여태까지 내가 출력한 에러가 몇 개 나타났는가가 여기에 나타나고요. 그 에러의 정보들만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메시지를 받고 싶으실 땐 이거, 그리고 여태까지 나타났던 모든 에러를 다 받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사용하시면 발생한 순서대로 받으실 수 있어요. 리스트로 받으실 수 있고 스트링 배열로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타난 에러 상태를 클리어해버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에러 없다고 나와요. 그럼 다시 에러 카운트는 1부터 나타납니다. 요거 실행하시면 돼요. 이걸 이용하면은 그 시스템의 에러 상태라든가 그런 에러 누적 상태, 언제 에러가 났는지 그런 것들이 추적 가능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한 파일일 겁니다. 이거 어느 정도 전문가, 프로라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프로그래머들은 이런 히스토리 관리하는 거를 각자 만들어 놓고 쓰고 있어요. 그런 거가 근데 되게 귀찮거든요. 요거 사용하시면은 그 부분, 그 귀찮음이 좀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printf를 할 때 init 요거 지정 안 해주시면은요, 그냥 메모리에만 쓸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정보를 난 출력할 필요 없어 라고 하시면 이거 init 안 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에러가 몇 개 나타나는지는 실시간으로 확인은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여기 로그 파일 들어가 보면요, 일단 에러는 에러만 띄우고 여기 로그에 실제 안에 들어가 보면 에러 포함해서 전부 다 띄워줄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이 히스토리 기록해주는 부분은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요거 나중에 실제로 프로그램 짜겠다 그러면 되게 골치 아파요. 자, 여기까지가 이렇고요. 이제 프로젝트를 좀 하나 새로 만들어 볼게요. 지금 배우게 되는 그 프로젝트가 아마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파라미터라고 하는 부분을 배울 거예요. 오픈지구웨어에.
자, 이제 프로젝트 하나 새로 만들게요. 테스트 1 언더바 파람이라고 하나 할게요. 시간이 요거까지는 충분히 하겠네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시작했으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텍스트 박스 배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아까 전에 그 파일 저장하는 거 되도록이면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파일을 저장을 하는 순간 시스템이 파일을 기록하는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느려져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하셔야지 이걸 계속 파일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시스템이 느려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이 느려져요. 자, 그럼 텍스트 박스 멀티라인 체크하시고 스크롤바 보스 해주시고 저 밑에 워드랩 저 밑에 워드랩 트루 이걸 false로 해주시면 텍스트 박스의 기본 속성은 준비가 완료됐고요. 자, 폼 1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참조 추가 아까 전에 했던 오픈지그 웨어들 물론 오픈지그 웨어.dll 요놈 하나만 하면 돼요. 원래는 하지만 습관상 앞으로는 매니플레이터도 하실 거니까 습관상 요 5개 파일 다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해서 확인 들어가서 맨 윗줄에 using의 맨 마지막에 using 오픈 지그웨어까지를 치는 걸로 일단 마무리를 칠게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습관적으로 가죠. 일단 텍스트 박스를 txt 프린트 print init txt 프린트 여기까지가 습관적으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안 하시고 여기 하셔도 되긴 해요. 사실 폼 크리에이트 할 때 여기다 하면 폼 로드 할 때보다 좀 더 먼저 실행돼요. 이렇게까지 하시면 아까의 프로그램처럼 일단의 준비는 됐죠. 자, 이제 아마 지금 프로그램 하는 거 보시게 되면 굉장히 유용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몇 가지를 좀 배치해 볼게요. 체크박스 2개, 라디오 버튼 하나, 2개, 좀 그룹 박스를 좀 써볼까요? 그룹 박스를 놓아서 여기다 라디오 버튼 똑같이 복사해서 넣고 그 다음에 텍스트 박스도 배치할게요. 하나, 둘. 콤보 박스가 어디 갔냐? 그리고 텍스트 박스에 요건 밑에 있는 거 복사하자. 여러 줄 들어가는 텍스트 박스. 요건 좀 위로 할까? 그리고 여기 콤보 박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좀 넣어둘게요. 컬렉션 여기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콤보 박스 안에 들어가는 아이템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KKK, DDD, FFF 확인 해주면 여기에 일단 내용물로는 들어가 있어요. 자, 이제 이름들을 외워둘게요. 체크박스 1 얘는 체크박스 2고 라디오 버튼 1 라디오 버튼 2이고 라디오 버튼 3, 4 텍스트 박스 1 텍스트 박스 2 텍스트 박스 이건 콤보 박스 1 얘는 텍스트 박스 3이라고 되어 있네요. 일단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실행해 볼게요. 네, 지금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가 나오죠.
여기서 체크박스 뭐 아무렇게나 원하시는 대로 선택을 하셔서 데이터 정보를 바꿔보세요. 이러고 나서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띄우면 제가 뭘 말하고 싶은지는 대충 눈치를 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남아있을까요? 남아있지 않을까요? 예, 안 남아있을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죠. 종료했다가 프로그램을 다시 실행하면 똑같이 비어있는 창으로 나와요. 지금 여기에 띄워져 있는 컨트롤들이 오픈지그웨어에서 지원하고 있는 오픈지그웨어의 파라미터 클래스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일단 여기 바탕화면에 변수 하나를 선언할게요. 아무것도 선언 안 하면 프라이빗이라는 걸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프라이빗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근데 저는 습관적으로 쓰고 있는 거고요. ojw.c파라 이라고 하는 클래스로 선언할게요. 그러면 mcparam 이라는 놈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create를 하게 되면 좀 골치 아파져서 저기서 안 하고 여기서 할게요. 폼이 맨 처음에 로드 될 때 이 변수 점 찍고 점이란다. 이 변수 equal new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여기에서 C샵의 클래스 변수 선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뭐 대충 요거는 그냥 들어만 봐보세요. ojw.c3d mc3d equal new 지금 보시게 되는 요 한 줄이 C샵에서의 클래스 변수 선언 방법이에요. 자, 여기가 클래스, 여기까지가 이제 변수 클래스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제 변수 선언했죠. 근데 뒤에다가 equal 적고 new라고 무조건 적은 다음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당최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ojw.c3d라고 하는 놈을 굳이 똑같이 한번 적어줘야 돼요. 왜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얘네들이 정한 규칙이 이래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배열 변수를 선언하겠다. private c3d 여기 앞에 꺽쇠가로 놓고 m 언더바 a c3d 뭐 p라고 할까요? 네, 그냥 new ojw.c3d 여기까지 동일하게 이렇게 가요. 이번엔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아니고 꺽쇠괄호로 이렇게 배열을 가변 배열 변수를 선언해요. 아, 가변 배열까지는 아니구나. 하여간 배열 변수를 선언을 해요. 근데 여기에 숫자를 넣어요. 이런 방식으로 클래스 변수를 선언을 해요. 초보자들 강의 올 초에 초보자들 강의할 때는 제가 이 부분 그 강의 안 했어요.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배열 변수 선언하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부담이신가요? 요거 일단 알아만 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다 기억을 하냐? 예, 요거는 나쁜 건 돌리는 거 지금 요거 단축키인데요. 방금 주소가 딱 바꾸고. 예, 컨트롤 KU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KC 요거 단축키고요. 이거 단축키 누르실 필요 없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얘가 있어요. 요걸로 이렇게 하시면 계속 주석이 되고요. 요거 하시면 계속 주석이 없어져요. 이렇게 꿀을 이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여기 단축키 못 외우셨으면 여기 살짝 놓으시면 단축키가 표시가 돼요. 이렇게 꿀을 그리고 만약에 함수를 뭔가 제가 선언을 했다라고 하면 F12를 누르면 그 함수를 곧바로 들어가줘요. 예를 들자면 private void test라고 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
여기에 int and test equal 10 이라고 하는 쓸데없는 코드 하나 만들었다고 치고 여기다가 test라고 하는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다. 여기 이걸 사용을 했다. 근데 이놈이 어디에서 사용됐는지 모른다. 우클릭하셔서 여기서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정의로 이동 이걸 하셔도 되겠지만 여기 옆에 단축키 보이시죠? F12 여기에서 이놈이 저 멀리 있어요. 여기서 F12 딱 누르면 저기로 가줘요. 저렇게 역시 프로그램 되신 이유가 있었어. 그쵸. 이거 자동으로 완성을 해주거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살인자 쓰면 그 정도 이유가 있겠지. 맞아 얘들아. 그리고 C샵은 한 가지 장점이 있는데 메모리 관리 굳이 안 하셔도 돼요. C++에서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그 포인터에 대한 메모리 관리를 정말 주구장창 했었잖아요. 물론 이것도 완전히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진짜 고급 수준으로 가지 않는 이상 안 하셔도 돼요.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놈이 돌면서 알아서 메모리를 스스로 해제해줘요. 그래서 선언만 하고 굳이 해제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에서 일단 이제 원래 말하려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아까 파라미터 했죠? 변수를 선언했고 이제 그 클래스의 변수를 new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까지 이해하시겠죠? 네. 원래 이렇게 가요. 이거는 정말 도통 이해가 안 되지만 굳이 여기 있는 거 앞에 있는 거 똑같이 뒤에다가 써줘야 선언이 돼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 여기 바로 안쪽에 이제 여러 줄 놓고요. 아까 제가 뭐 선언했죠? 체크박스 1 선언했었고요. 체크박스 2 선언했었고 라디오 버튼 1 이거 왜 2, 3, 4 그리고 콤보박스였나요? 콤보박스 1 또 뭐 선언했었지? 텍스트박스 1 텍스트박스 2 텍스트박스 3까지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선언을 하시면 되고요. 단 저장 시점이 중요한데 뭐 버튼을 클릭하셔서 그때 저장하셔도 돼요. 근데 기왕이면 프로그램이 닫힐 때 이 폼이 닫혀져서 X를 눌려서 폼이 닫혀질 때 그때 저장할게요. 폼을 살짝 클릭하시고 번개 모양 들어가시면 폼 클로징이 있을 거예요. 폼 클로즈드가 있고 폼 클로징이 있는데 얘는 닫히는 도중에 실행돼요. 그래서 어쩌면 닫히는 걸 무효화할 수도 있는 함수가 여기에요.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이 변수 도로 선언하신 다음에 점 세이브 하고 해보시면 이렇게 파란 세이브라고 대충 뜨거든요. 요걸 실행 한 번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요 놈이 내가 컨트롤 뭐뭐뭐뭐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고 얘는 이제 세이브다라고 이때 기록된 거를 이때 저장해라 라고 하는 요 시점 뒤에 저장이 돼요. 그러니까 폼이 닫히기 전까지는 저장이 안 되죠. 이제 열어볼게요. 프로그램 실행해보면 일단은 맨 처음 열린 건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에 클릭하고 두 번째 여기는 맨 위에 여기에 KK, TT 요거는 한 두 번째 DDD 선택할게요. 여기에 막 이거저거 문장을 써놓고 이대로 종료를 하면 하고 다시 띄워볼게요. 그대로 남아있을 거예요. 요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유용하실 겁니다. 요거 구현하느라고 굉장히 승질나거든요. 나중에 실제로 구현해야 된다고 하면 쓸데없는 노가다가 들어가는
많이 줄여줄 거예요. 아. 그 여기에 나타난 요 컨트롤러들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들은 제가 굳이 안 넣었어요. 텍스트 박스에 멀티라인이건 그냥 라인이건 되게 해놨으니까요. 이 정도면은 충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불러서 저 그런데 맨 처음에 체크박스에 어떤 처리하신 거예요? 그 네? 체크박스 이벤트나 수정에서 어떤 처리하신 거예요? 전혀 처리 안 했어요. 처리 안 했어요? 체크박스를 그냥 여기 배치만 한 거고요. 배치. 아니요 그 콤보 박스요. 콤보박스요. 여기 콤보박스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아이템스라고 있어요. 이 컬렉션 안에 들어가시면 리스트를 넣을 수 있어요. 물론 코드로 넣으실 수도 있기는 해요. 여기다가 문장 막 적으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안에 리스트로 들어오는 거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게 다 조정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파라미터. 안돼 안돼. 금박스 할 필요가 없지. 그냥 이렇게 따로 묶어놓은 그냥 트리 같은 거 금박스 해놔서. 자 여기 그냥 컨트롤러 체크박스, 라디오 버튼, 텍스트 박스, 콤보 박스 이렇게 네 종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쭉 나열하시면 돼요. 이 안에. 그럼 이 변수를 선언해서 요 나열을 한 요 라인 때 로딩이 돼요. 크리에이트를 하면서. 요거가 근데 오버로드가 내가 몇 개를 만들어 놨더라? 여기가 처리되지 않았어. 파일을 지정해서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있긴 하는데 중요한 거 뭐 이게 파일 다른 파일로 저장할 때 이게 일단 기본적인 이름으로 뭔가 하나 저장이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굳이 내가 파일 이름을 좀 다르게 저장하고 싶을 때 그리고 이건 엔코딩이라고 해서 ENC가 붙어 있죠. 중국어 관체 뭐 그런 것들은 저장하면 나중에 불러드릴 때 깨지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해줄 때 엔코딩 처리를 하거든요. 이 안에 대한 그 엔코딩이 뭐다라는 걸 해주면 이제 중국어 쪽에 맞는 그 코드를 적어주든가 그렇게 하면 이제 안 깨지게 되겠죠. 텍스트 코드라인 엔코딩 상태를 맞춰줄 때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굳이 그냥 조금 전처럼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폴더를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여기가 프로젝트가 틀리구나. 디버그 안에 들어가면 여기 param.dat 이름이에요. 근데 만약에 간혹 가다가 텍스트 파일이 깨질 때가 있어요. 저도 왜 생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깨져가지고 프로그램에 오류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이제 try catch 에러문을 작성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안에서 알아서 이놈이 try catch를 해주는데 이게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뭐 어떻게 하냐면 이거 지워버리시면 돼요. 지워버리셔도 문제는 안 생겨요. 단지 실행을 하고 났을 때 처음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 이거는 뭐다? 나중에 뭔가 백업할 일이 있으면 저 파일만 백업하시면 돼요. 너만 살린다. 제만 지키면 test.ttt라는 놈으로 컴마 해주게 되면 저도 이거 지금 처음 해봐요. 만들어는 놨는데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실험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되면 왜 되지? 네, 여기 있네요. test.ttt. 내 파일이 두 개가 생기는. 파일이
두 개 생겼나요? 미리 파란 데이터 하나랑 테스트 TTT 그럼 하나. 둘 중에 뭘 불러? 그러네. 오 오. 대박. 확률은 반반. 두 개 다 한번 지어볼게요. 아까 제가 실행해서 그거 생긴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방금 했다가 테스트 TTT 하니까 방금 형식이 TTT 형식이라고 여기에 정해진 것 같은데. 요거 해가지고 T점 되게 비슷해. 형식이 여기 TTT. 요거는 여기지 해주고 들어갔다가 가면 네 없습니다. 예. 와. 제대로 된 걸 했네요. 아, 불러오는 것도 자동으로 써있어 불러오는 거. 예, 그러면 이렇게 불러오면 아까 제가 테스트 TT를 불러와서 그러면 그 저거 테스트 TTT 파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거 이름을 바꾸면 못 불러오는 거예요? 못 불러오죠. 딴 거 마지막에 새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프로그램 끄고 파일 이름을 바꿔버리면 못 부르는. 예, 그 이 변수에 이제 할당돼 있는 거니까 이 변수에서 그 놈을 이제 로딩을 하면은 되겠죠. 나중에 이 변수에 있는 놈 그 텍스트 파일에 있는 놈을 불러오지 않고 굳이 이 변수에서 get 하셔서 값들 가져오셔도 돼요. 그냥 get 하면 스트링으로 불러오고요. get int 하게 되면 형변을 인테저로 형변을 해서 가져올 거예요. 네, 이렇게 파라미터들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유용한 거 몇 가지를 같이 좀 할게요. 지금 시간이 26분. 네, 충분히 되겠네요. 지금 여기에 버튼 두 개만 만들게요. 버튼을 하나, 둘 해서 그리고 C샵에서 이거 아무래도 좀 편리하실 테니까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네 개 있죠. 위치가 고르지 않죠. 근데 이거 위치 배치를 좀 고르게 하고 싶어요. 그때 이거 써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위로 맞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자 이제 근데 이것만이냐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이제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 보시게 되면 세로 간격 각계가 있어요. 가로 간격이 또 있겠죠. 세로 간격 각계를 누르시면 배열의 배치가 알아서 들어가 줄 거예요. 그래. 이게 무거우면 쓸모라도 있어야지.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걸 이렇게 하시게 되면 여기 지금 얘는 하얀색으로 되고 얘네들은 까만색이죠. 이 하얀색의 위치에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한 번 더 누른다. 컨트롤인가? 컨트롤? 알트? 네, 알트. 네, 이렇게 하면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위쪽 맞춤 혹은 센터 맞춤 하시게 되면 이렇게 위쪽으로 맞추면 이렇게 되겠죠. 역시 가로를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맞춰줄 거고요. 그리고 요 놈의 크기에 이 놈을 맞추겠다 라고 하시면 같은 크기로가 있고 같은 높이, 같은 너비가 있어요. 여기 이제 같은 크기로 해버리시면 사이즈가 이 놈이랑 똑같이 되게 될 거예요. 요거 지금 이거 알려드린 거 활용하시면 되게 편리할 거예요. 프로그램 작성할 때 이거 배치하는 거 그 은근히 짜증나니까. 더럽게 나네. 단축. 자 그럼 이제 버튼 1과 버튼 2 뭘 할 거냐면요. 여긴 제가 대충 텍스트에 스타트라고 적을게요. 얘는 텍스트에 end라고 적을게요. 뭘 하고 싶냐 하면 제가 텍스트를 누른 시점에서 end를 딱 눌러요. 그때 그 사이에 경과 시간을 갖고 싶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 가지, 제일 그냥 막바로 할 수 있는 제일 쉬운 방법. C 타이머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어요. 점.
그냥 ctimer set 하고 여기다가 숫자 0이라고 할게요. 이 안에 한 100여 개 정도를 미리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뭐 0번부터 99까지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거 메모리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이 메모리 줄여버릴 수도 있긴 하는데 그거는 뭐 PC의 용량이 워낙 많아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거까지는 굳이 안 알려드릴게요. 그 사전에 요놈이 메모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셋을 한 시점에서 printf 더블점 printf 여기다가 굳이 뭐 스트링 0 그거 안 적고 그냥 막바로 적어버릴게요. ctimer get 0번을 했으니까 0번을 읽어야겠죠. 여기다가 만약에 제가 10을 적었으면 여기다가도 똑같이 10 적어야 돼요. 10을 세트해놓고 10을 읽어야 제대로 된 경과 시간이 나올 테니까. 근데 이게 왜 에러가 나냐면 롱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스트링 문자가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제 스타트하고 하나 둘셋 엔드 찍으면 대충 3초 미리세컨드 단위로 표시를 해줄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근데 엔드를 한번 더 눌러볼게요. 요거 지우고 엔드 네. 계속 시간은 증가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간에 셋을 한번 다시 해주고 엔드하면 다시 초기화된 2.5초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뭔가 뭐 개수가 뭐 해서 막바로 쓰기엔 좋은데 실제로 쓰기에는 이런 스태틱 변수 쓰지 말라고 그러죠. 이러면 나중에 좀 헷갈리는 요소들이 있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는 안 써요. 저도 급할 때 잠깐 테스트용으로는 쓰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써요. 좀 전하고 똑같아요. C 타이머라고는 하지만 이 안에 있는 스태틱 변수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변수를 선언해요. MC 타이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클래스의 선언 방법은 굳이 똑같은 이름을 뒤에 한 번 더 적어주는 거. 자 그럼 요 변수를 .set 해주고 똑같아요. printf .get 이래 주시면 됩니다. set을 한 시점에서 get을 한 시점까지 해줄 거예요. 이게 왜 좋냐면 변수를 가변으로 내 맘대로 설정할 수 있어요.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선언 방식은 요거 나중에 테스트하거나 디버깅할 때 굉장히 유용해요. 실제로 요게 이 타이머 변수를 저는 굉장히 즐겨 쓰는 편인데 이 타이머 변수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 가지 알고리즘에 접목할 수가 있어요. 타이머를 한 수백 개를 갖다가 선언해놓고 그 타이머끼리의 변환 관계를 이용해서 알고리즘 만들고 하는 형태를 많이 쓰고 있죠. 실제로 최근에 작성한 어떤 프로젝트도 그런 식으로 작성을 했고요. 자 그럼 타이머의 또 다른 용도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혹시 요런 장난 쳐보셨나요? 요거 이제 세트하고 계시고 while 1 print print test라고 해주고 여기에 UI 요거는 좀 너무했으니까 좀 while 안 하고 꽁으로 할게요. 또 int i는 0부터 한 100번까지로 할까요? 텍스트 원래 문장을 작성 안 하면 100번은 진짜 금방 지나가는데 문장을 작성하고 있기 때문에 100번이 그렇게까지 빠르진 않을 거예요. 100번까지는 좀 빠르겠다.
1000번.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스타트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죽어요. 아무것도 클릭이 안 돼요. 이거 경험해 보셨나요? GUI 프로그램에서는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코딩 라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for문이나 while문이나 대기문 상태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C++도 그렇고요. 아니 비주얼 C도 그렇고 C#도 그렇고 델파이도 그렇고 비주얼 베이직도 그렇고 이걸 탈출할 방법이 다 있어요. 언어마다 방법은 좀 틀려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 어플리케이션, do 이벤트 이렇게 해주면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스타트 눌렀어요. 어설프지만 선택이 되긴 돼요. 스레드를 굳이 사용 안 하고 이것들이 화면이 죽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에요. 단 이렇게 돌고 있는데 프로그램 죽여봤자 지금은 이제 다 됐긴 했지만 이게 만으로 해서 해볼게요. 일단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스타트를 누르고 나서 다른 거를 누르고 싶어도 모양상 스타트가 한 번 더 눌리는 것처럼 하는 모양이 생겨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이 상태에서 문제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프로그램 죽이면 이게 아직 남아있어요. 백그라운드에서 프로그램은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유령 프로그램, 데몬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죽지 않는 프로그램이 된 거예요. 이 경우는 컨트롤 할때 델 해가지고 강제로 찾아서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에선 다행히도 Shift F5 혹은 요거 누르면 죽어요. 이렇게 짜면 안 되겠죠. 뭐 그래서 보통 스레드를 쌓아놓고 종료했을 때 스레드를 종료를 안 하거나 하면 조금 전 같은 현상이 생겨요. 스레드는 이제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좀 전에 요 버튼이 왜 딴 걸 눌렀는데 버튼이 눌리는 것 같은 효과가 왜 나타났냐면 이 명령의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돼요. 어플리케이션 do 이벤트. 윈도우 프로그램은 이벤트 처리 방식이에요. 그래서 뭔가 while문이 돌고 있더라도 그 이벤트가 뭔가 버튼이 클릭됐건 간에 클릭업 됐건 간에 그 이벤트를 알아서 네가 한번 밖으로 훅 돌 테니까 그때 처리를 해라 라는 식이 돼요. 그래서 요 함수를 실행한 순간에 그 이벤트들을 쌓여있는 이벤트들을 한번 처리를 해요. 그때 버튼이 클릭되어 있는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은 클릭이 되는 거예요. 정확히는 클릭이 되진 않아요. 근데 클릭이 되는 것 같은 형상이 한 번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처리는 약간 기교 같은 걸로 처리를 하시면 되고 사실 이거보다는 스레드를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혹은 이렇게 무한루프를 돌겠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가 굳이 지금은 설명 안 드릴게요. 나중에 설명드리게 되니까 타이머라고 하는 놈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이 타이머 함수가 콜을 해줘요. 이게 스레드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좋아요. 저는. 왜냐하면 스레드는 이런 거 못 다뤄요. 이런 거를 스레드에서는 다루지를 못해요. 엄밀하게 말하자면 다룰 수 있어요. 근데 기교가 필요해요. 바로 이거 접근을 막바로 해버리면 에러가 뜰 거예요. 스레드는. 스레드가 뭔지는 아시죠? 겠죠? 몰라요. 예. 스레드는 이제 그 뭔가의 while문을 저희가 좀 전에 작성했잖아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놓고 거기 while문을 딱 돌려놓은 다음에 그 스레드 함수 콜 하면 그 함수가 백그라운드에서 어딘가에서 막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코드는 코드대로 진행하는데 얘는 별개의 프로세스에서 따로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굳이 프로그램이 죽지는 않는데 어디선가 돌고 있는 그런 걸 이제 스레드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 개 돌리게 되면 멀티 스레드라고 이제 하게 되겠죠. C샵은 스레드를 선언하는 게 무지하게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정말. 딴 거에서 스레드 선언하려고 그러면 조금 골치 아픈 부분이 있는데 C샵은 정말 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굳이 스레드를 사용할 이유까지는 없어서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두 이벤트를 하셔도 되긴 하는데 여기에서 이번엔 횟수를 좀 줄여서 100번으로 할게요. 자,
요거 어플리케이션 없앨게요. 이제 뭘 할 거냐면 C 타이머 요거를 할게요. 뭐냐면 1초 동안 대기하는 거예요. 효과는 1초에 한 번씩 얘를 출력해요. 물론 아까 전에 그 문제는 여전히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 함수 자체가 안에 어플리케이션 두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하기엔 참 좋죠. 뭔가 잠깐 머물러서 웨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도록. 그래서 요거 1로 저 이거 두 이벤트 쓰기 귀찮을 땐 요거 웨이트에서 1 혹은 0 이렇게 해서 처리하기도 해요. 아 0은 아니구나. 1은 해야 되구나. 네, 프로그램은 줄여놓을게요. 타이머 쪽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아까 전에 그 웨이트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웨이트를 10초를 냈어요. 두 번째 거에서 C 타이머 점 킬 뭐 그냥 킬 하셔도 되고 킬 웨이트 해주시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현상 봐주세요. 스타트 테스트 1초마다 이제 10초마다구나 지금 10초 기다려야 되나요? 좀 길다. 네, 좀 길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엔드를 눌러서 킬 웨이트를 누를 때마다 웨이트가 한 번씩 죽어버려요. 현재 웨이트를 하고 있는 놈을 강제로 그냥 빠져나가게 해주는 게 요 대신 한 번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를 다음 라인에 뭔가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42분. 딱 스트리밍까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뭐 일종의 몰래카메라 만드는 건데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굳이 할 필요 없이 여기다 할까요? 그냥? 조금 옆으로 이 텍스트 박스를 좀 줄여서 여기다가 패널이라는 놈을 하나 배치할게요. 뭐 메모리를 적게 먹으려면 레이블 같은 거 배치하셔도 되고요. 근데 패널이 좀 편해요. 메모리를 많이 먹긴 하는데 이 패널의 속성은 뭐냐면 요 폼이라고 하는 놈하고 속성이 똑같아요. 제가 지금은 시간상 이름 그냥 내버려 두고 갈게요. 자, 제가 폼이 뜰 때, 일단, 저 패널 지금은 배치할 필요 없었는데, 지금 노트북에 카메라들 동작하게 해놔주세요. 동작 안 하면 에러 납니다.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그랬는데. 기둘. 카메라 없으신 분은 다른 방법을 쓰시면 돼요. private ojw.c 카메라 mc 카메라라고 하는 변수 하나 그냥 선언할게요. 요걸 폼이 로드될 때 점 init 항상 그렇다시피 어디다 출력할지를 지정해줘야 돼요. 인덱스는 대충 0 해주시면 가지고 있는 카메라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그놈 접근할 거예요. 그리고 점 스타트. 자, 그리고 스탑을 제가 안 했어요. 그럼 나중에 프로그램 종료할 때 컨트롤 알트 델 하지 않으면 죽지 않는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폼 클로징 할 때 점 스탑
까지는 예의상 해주시는 게 제일 좋죠. 이렇게 해놔주시면 내가 장치를 오픈했던가? 안 했구나. 카메라. 네. 이렇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가 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카메라를 띄운 것 뿐이에요. 요 안에 스트림을 물론 가져와서 나중에 오픈CV나 이런 식으로 넣으실 수도 있고. 일단 종료할게요. 제가 만약에 스탑을 안 집어넣었으면 이 시작으로 돌아오지를 않았겠죠. 자, 이제 카메라들은 다 한 번씩 해보셨죠? 요거 설명을 해보고,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아서요. 요거 한번 실행만 해봤고 되는 것만 봤으니까 일단 죽여놨고요. 프라이빗 C 스트림 서버라는 놈으로 할게요. MC 서버 call new. 이게 지금 아까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지금 다이나믹셀 AP가 뭐가 방어벽이 있나봐요. 다른 PC로 전송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하는 게 뭐냐면 내 카메라를 혹은 내 컴퓨터의 바탕화면을 인터넷으로 송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AP 가져와 볼게요. 그걸 가지고 해보시면, 혹은 이제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따로 해보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놈을 이제 선언을 했으니 얘는 서버이기 때문에 그냥 스타트를 하시면 돼요. 근데 포트를 하나 지정을 할게요. 5000번 해볼까요? 5000번이라는 포트를 하나 지정을 하고 스타트를 하면 이게 될 거예요. 이거 반드시 액세스 허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내 PC의 IP가 20.172일 거예요. 근데 이 IP가 뭐가 좀 방어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 컴퓨터 자체는 이제 방어벽이 괜찮으니까 내 컴퓨터에서 접근해 볼게요. 20.172를 크롬으로 들어가 볼게요. http 20.20.20의 172인데 아까 제가 5000 몇 번이었죠? 5000번 했네요. 아침 5000번 했으니까 이대로 하게 되면 지금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이 쭉 루프를 돌면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 마우스도 지금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고요. 우리 창에서 저기를 키면 지금 네. 저 모습이 지금 원래대로라면 이 IP로 접근을 하시면 제 컴퓨터의 바탕화면 상태가 그쪽 컴퓨터에 나타나게 돼요. 오 뭐야? 와. 이 캠을 네가 켜놓고 지금 자기가 켜놓고 어떡해.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선언을 바탕화면으로 한 거는 아무 옵션을 안 주고 그냥 하게 되면 이제 바탕화면이고요. 이 상태에서 오버로드가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프로그램 종료했다가 다시 이번엔 가로 열고 포트만 선언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인덱스까지를 선언해 볼게요. 0번 카메라였죠 아까. 여기에 똑같이 5000번. 설마 화면은 다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 아까 전에 크롬을 들어가게 되면요. http 20.1725000 하면 카메라가 그냥 뜰 거예요. 이거는 인터넷으로 송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받으시면 그대로 똑같이 보여요. 기본적으로 라즈베리 파이가 송출하는 방식하고 동일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장치를 좀 해볼게요. 제가 서버를 만들어서 송출만 했지 받지는 않았잖아요. 이젠 크롬에 띄우는 게 아니라 제 프로그램에 그걸 띄우고 싶어요. 자, 그럼 이번엔 변수가 달라요. private 일단 잠깐만요. 요거 지금 너무 창이 크니까 쓸데없는 거 좀 가릴게요. 샵 레전 C샵만의 문법인데요. 레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룹만 해주는 거예요. 샵 엔드 레전까지. 이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다 보면 여기 대신 주석을 충실히 좀 붙여주셔야 나중에 안 헷갈려요. 그리고 엔드는 사실 안 붙여도 되는데 제가 엔드까지 그냥 헷갈릴까봐 항상 붙이는 편이에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코드가 한꺼번에 보이니까 보이시겠죠? 자, 이제 서버를 선언했으니 클라이언트를 선언할 거예요. 받을 변수를 똑같이 선언할 겁니다. 스트림 서버는 말만 지우시면 돼요. MC 스트림이라고 할게요. 출력할 위치는 똑같이 스타트인데 보통 NJPG 하시면 돼요. 라즈베리 파이가 NJPG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송출해놓고 라즈베리 파이에서 송출하고 있는 포트 번호만 아시면 IP하고 요걸로 접근하시면 라즈베리 파이 거를 여기다 띄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패널 1에 출력을 할 거고요. 아까 20.20.20.172 이고요. 여기에 포트 번호까지를 지정해 줘야 되니까 5000번. 그리고 뭐 640480으로 할게요. 이러면 너무 크게 되니까 패널 사이즈하고 맞춰서 패널의 위드스하고 패널의 하이트. 여보세요? 좀 읽겠습니다. 네, 지금 곧 끝날 거예요. 네, 이따가 갈게. 네. 예,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송출하고 있는 놈을 중간에 잡아채서 제 걸로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를 띄운 게 아니고 카메라로 인터넷에 띄우고 있고 그 인터넷에 있는 걸 받아와서 띄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이 조금 늦어요. 이래서 만약에 AP 서로 방어 구역이 없다 그런다면 굳이 제 거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아마 제 거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실래요? 안 돼요. 안 되죠. 172. 여기가 이 IP가 뭐가 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접근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집에나 다른 데 가셔가지고 그쪽 방어구역 약한 데에서 해보시면 아마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제 장점이 뭐가 되냐면 라즈베리 파이, 윈도우 양쪽에서 송출해가지고 제 PC에 하나, 둘, 셋, 넷 다 박으시면 돼요. 원하는 사이즈로. 네, 요 정도고요. 지금 소켓이
C 안 열리기 때문에 이거는 테스트도 사실 소용이 없거든요. 나중에 C 속 해가지고 소켓 통신도 오픈지구웨어에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소켓을 마치 시리얼 통신하듯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아까 전에 그 컨버트 함수가 문장을 바이너리들로 바꿔서 바꿔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데이터 송출하고 받고 하는 거를 손쉽게 하실 수가 있죠. 원래대로라면 소켓을 주고받고 하는 게 명령이 굉장히 많아요. 그 부분을 굉장히 간소화해서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 부분을 나중에 다음 시간에 가르쳐 드릴 수 있으면 가르쳐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 혹시 쉐어드 메모리라는 거 아세요? 일종의 프로그램이 두 개 있어요. 전혀 별개의 exe 파일 두 개예요. 근데 변수를 공유할 수가 있어요. 리눅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윈도우에서도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C++로 짠 프로그램, C샵으로 짠 프로그램 두 개가 메모리를 공유할 수 있어요. 단 C++에서 짠 사람이 쉐어드 메모리를 짤 수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이 좀 있긴 하는데 C샵으로 짠 프로그램끼리는 이제 충분히 되겠죠. 오픈지구웨어가 그냥 지원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예 스트링 변수, 인테저 변수 공유해 버릴 수 있어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변수 바꿔버리면 저쪽에서 변수를 바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 것부터 해서 시스템 변수라고 해가지고 오픈지구웨어에 약간 특수 기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컴퓨터를 조작하는 기능 쪽은 C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수업의 맨 마지막 즈음에는 오픈지구웨어를 보통 로스가 됐건 뭐가 됐건 라이브러리는 누군가가 끝까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안 되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혹은 이제 내가 뭔가를 만들었는데 공개는 이게 공개 프로그램이지만 나는 이건 공개되지 않기를 원해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오픈지구웨어 라이브러리 안에 자기가 만든 코드를 집어넣어서 하는 방법을 같이 해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오픈지구웨어지만 내 걸로 만들으셔서 하시면 돼요. 코드라인을 오픈지구웨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것 정도죠. 자, 그럼 C 시스템에서 뭐가 되느냐? 중요한 굉장히 많아요. 저도 기억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혹할 만한 거 몇 가지는 알려드릴게요. 스카이프는 그렇고 하여간 포인터 위치 강제. 자, 첫 번째 거는 바로 알려드려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알려드리면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수업 빠이빠이 하려고 하는 부분이 되게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시게 되면 뭐 도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놈이 다른 프로그램을 런 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안에서 런 프로그램 해가지고 다른 프로그램에 .exe 해버리면 그 프로그램은 그냥 실행돼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놈이 한 번 실행됐냐 두 번 실행됐냐를 조사해서 첫 번째 뜨는 놈을 앞쪽에 떠있던 놈을 죽여버린다 혹은 뒤에 뜨는 놈을 앞에 거 보고 띄우지 않겠다 하는 옵션들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릴게요. 이따 정도로만 설명드리는 거고 진짜 유용한 건 제가 보기엔 이거예요. find control. find window보다 find control이 좀 더 유용할 거예요. 이게 뭐냐? 아까 전에 제가 체크박스 1, 체크박스 2, 텍스트박스 1, 텍스트박스 2 이런 식으로 했죠. 이제부터 쓰이게 되는 코드가 좀 길어요. 길지만 아마 길어도 할만하다고 여기실 거예요. 여기보다는 버튼을 클릭하거나 할 때 그때 쓸게요. 여기 폼은 죽여놓고 스트링
str 데이터 이퀄 텍스트 일단 여기 먼저 find control 텍스트 박스 괄호 열고 요거 해주고 저기에다가 스트링.format 컴마 1 뭔지 아시겠죠? 요쯤 되면 요거보다는 그냥 텍스트 박스로 할게요. 텍스트 박스 txt 테스트 요걸 텍스트 박스라고 변환해서 넣어라.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find control form 폼을 먼저 적어야 되겠구나. this 요거 그냥 앞에 그냥 this라고 넣는다 라고 그냥 외워버리시면 돼요. 요건 이제 스트링 문법인데 아까 printf하고 문법이 똑같아요. string.format 하고 여기 글자를 적어 놓은 다음에 괄호 0 이렇게 놓으면 아규먼트의 다음 거가 이렇게 갖다 붙어줘서 하나의 스트링 변수로 만들어줘요. 근데 대소문자 구분하니까 요거라나 잠깐만 제가 잠깐만 들어가서 이름 좀 확인하고 올게요. 컨트롤 요거 처음이 소문자고 가운데가 대문자구나. 텍스트 박스 2 그러면 여기가 소문자고 텍스트 박스 숫자는 2겠네. 여기 int and num equal 2 라고 해주고 요놈을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 다르게 적으면 요거 string.format 이게 사실 좀 더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방법이긴 하는데 요거 귀찮으시면은요 C샵은 사실 이런 것도 돼요. and num to string 이렇게 하셔도 알아서 붙어요. 괄호를 하나 더 쳤으니까 지워줘야겠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게 C샵이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문법입니다. 근데 아마 toString 안에도 붙을걸요? 네, toString 안에도 붙네요. 이거 실수다. 제가 지금 문장을 조금 오버했어요. 예, 요렇게. 원래는 여기다가 .toString 하는 게 정확한 문법인데 이 정확한 문법까지 굳이 안 하고 요렇게 해도 아마 될 거예요. 인테저가 자동으로 스트링으로 변환해서 들어가 줄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다음에 시스템 변수 하나만 설명해 드리고 이제 오늘은 종료할게요. 이렇게 하고 printf를 해볼게요. txt test.text 여기 들어가 있는 이 문장을 당체 뭔지 출력해봐라 라고 해보면 여기에 ghjg라고 이제 하나가 들어가 있죠. 스타트를 누르면 이 텍스트가 뜨죠. 이게 어느 때 유용하냐면요. 컨트롤 변수들을 막 txt1, txt2, txt3 이렇게 선언이 됐는데 이거를 접근을 포문 같은 걸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냥 코드를 훨씬 줄여버릴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죠. 텍스트 박스 따지면 이름이 똑같은데 뒤에 숫자만 다르더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숫자 1로만 바꾸면 조금 전에 위에 있는 컨트롤이 대신 출력될 거예요.
이제 이 kill wait 없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서로 바이바이 하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딱 봐도 이름 뭔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셔터. 셧다운. 네, 컴퓨터 끄는 함수예요. 네, 1초 뒤에 컴퓨터가 꺼집니다. 이렇게 저장은 되는 거예요? 안 되죠. 노트북에 지냈다가 네, 자동화 한번 물어는 볼 텐데 그 물어볼 때 저장 안 하시면 아마 저장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웬만하면 저장해 놓으시고 이거 실험 시행을 컨트롤레스, 컨트롤레스. 네. 이제 뭐 쓸데없는 것들 좀 열려 있는 거 다 닫아놓고 괜히 물어볼 만 닫을 때 이거 닫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만한 것들 죄다 일단 닫아놓고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까지는 좀 물어보겠네요. 이렇게 실행해서 버튼 2를 누르게 되면 컴퓨터 꺼지겠죠. 근데 지금 제가 카메라를 동작을 시켰기 때문에 아마 안 꺼질 확률이 좀 있어요. 뒤에서 백그라운드 데모를 축 잡아 놀기 때문에 요놈이 컴퓨터를 안 꺼지게도 만들어요. 일단 클릭하면 1초 후에 열심히 카메라를 들었나? 네,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예. 그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다른 원인으로 종료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테스트 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번에 다른 분들 하셨을 때는 이 종료되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일단 카메라들 저 근데 그 파인드 컨트롤 정확히 어떤 거 하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죠. 파인드 컨트롤이요. 일단 파인드 컨트롤이라고 하게 되면 앞에 이 놈이 찾은 놈이 어떤 놈이다 라고 이제 지정을 좀 해줘야 되긴 하는데 정확히는 요 이름 있죠. 네. 이름을 가지고 그 컨트롤이 뭔지를 찾아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이 컨트롤러의 뭐 핸들 값이라고 해서 그 엄청난 숫자의 그 값이 있는데 그 값을 찾아서 가든가 뭐 아니면 어딘가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그 컨트롤의 이름을 사전에 알고 있어서 찾아 들어가서 쓰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이걸 변수화 해가지고 찾아갈 수가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게 되면 위에 컨트롤러하고 아래 컨트롤러가 이름이 동일한데 뒤에 숫자만 달라요. 이러면은 괜히 컨트롤 박스 1, 컨트롤 박스 2 쳐서 일일이 들어가는 게 아깝잖아요. 프로그래머인데. 그래서 요거를 폼으로 돌리게 되면 nNum이라고 하는 놈을 1하고 2로만 바꿔주면 요 코드 한 줄은 동일하게 쓰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거로 요게 이렇게 하시게 되면요. 여기다가 막바로 텍스트를 처리를 해버리실 수도 있어요. 단 주의하실 점은 이 텍스트 박스까지를 선언을 해야 텍스트 박스이기 때문에 이 바깥쪽의 괄호를 꼭 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텍스트 박스를 가져와서 넣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라인을 통째로 여기다가 넣으셔도 돼요. 단 괄호를 쳐서. 그래서 이제 엔드를 누르게 되면 디버그 상태라서 안 되는 거냐 왜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셧다운. 그러면 이거 셧다운을 너무 안 돼요. 그냥 0으로 막바로 셧다운 0. 천이요. 천초예요. 어떤 나 했는데 안 되더라고. 10을 1. 미리 줘가지고. 네. 엄청난 시간을 기다렸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안 하네. 그건 얘도 안 하는데.
그냥 영어로 할게요. 제 안에서 뭔가 좀 잘못했나 봐요.